문재인 대통령 퇴임 소식부터 하고 지나갈게요. 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사랑채 앞 분수대에 시민 수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민들은 파란색 모자와 상의를 입고 풍선과 손피켓, 응원봉인 달봉을 들고 가수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배경음악으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넬슨 도르마보다는 훨씬 낫죠. 네. 네. 아, 어제 보는데 뭐 뭉클하기도 하고 지금 사람도 진짜 많던데요.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 취임식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아 보여. 훨씬 더 많았고 열성적이었고 네. 더 기쁜 마음, 더 안타까운 마음, 더 진심으로 두 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 지난 5년간은 국민과 함께하는 늘 페스티벌 같았어요. 어떤 기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느낌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사는 정말 페스티벌,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죠. 네. 진짜 나도 저 현장에 갔었어야 되는데 늘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국경일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맞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되게 기대했었는데. 기념사 그 대통령께서 하신 기념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꼭꼭 씹어서 내기에 탁탁탁탁 꽂히는 경험도 했었고. 네. 또 저쪽은 연쇄 자유마. 자유 외치다가 끝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 왜 자꾸 사람을 네? 범죄자를 만드니? 아니 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안 되려고 지금 대통령 나와가지고 된 거잖아요, 결국. 저는 부인까지. 윤석열의 연쇄적인 자유를 들으면서 왠지 그게 자위로 들리는 이상한 한청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바꿔서 한번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연설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고 아메리카가 몇 번 나왔냐 이런 거 기자들 세거든요. 네. 자유를 세게 될지 몰랐네요. 심지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공정, 공정은 없었네요. 공정하지 않을 거니까. 자유가 있었고, 갈등, 이런 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라고 하는 단어가 취임사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네. 문 대통령 얘기를 하시죠. 어제. 그런 취임사를 들었는데요. 네. 자, 아무튼, 싱가포르 왜 왔는지 궁금했잖아요. 네, 물어보러 왔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어제 청와대 본관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났죠. 현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를 했고, 또 할리마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리마 대통령은 특히 2018년 대통령님께서 국빈 방문해 주셨을 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당시 디지털 협력,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런 성과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 싱가포르 양자 관계를 격상시켜 주시고 협력을 강화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게요. 그때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됐고 그때 뻥만 나지 않았으면 아마 한반도 관계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졌을 했으면 겁니다. 아마 종전선언도 끝냈겠죠, 이미. 다 그때? 끝났겠죠. 네. 근데 이미 현장에 트럼프가 답을 갖고 오질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속은 꼴이 됐어요. 기차만 타고 고생한 꼴이 됐는데 어찌 됐거나 역사적인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이대로 묻혀가는 게 싱가포르 총리도 대통령도 싫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신남방 시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궁금해서 임기를 하루 앞둔 대통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그럼 이 임기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하루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사실 총리가 훨씬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잘 사는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독재 정권. 대통령은 그냥 외적으로 약간 외교라든지 국방 이런 걸 맡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원 집정부제 체제에서는. 근데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이미 오갔어요. 야, 우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오갔는데, 싱가포르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정보를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 알아볼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직접 가서 실제로 확인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커요. 자, 저는 이 싱가포르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쪽에 생각을 하고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아니요. 예. 왜냐면 이제 기존의 그 아시안 국가들하고 교역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 신남방 거고, 경제를 위해서. 예, 중국의 역할이 좀 어려워지는 입장인 거고,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하고의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위한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 뭐가 있어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석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외교부 차관보가 같이 왔어요, 싱가포르 쪽에서.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김영진 안보실 2차장까지. 야, 그리고 이거는 뭔가 국가 안보하고 연관된, 안보라고 하면 남북 정책인 거거든요. 이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실제 듣기 위해서 저쪽의 대통령과 외교 관련된 차관보가 직접 온 거야. 장관까지 오면 다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최고 실무자들, 그리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실장과 차장까지 와갖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러면 2차 싱가포르 협상을 비롯한 뭔가 남북관계에 의한 모종의 북한과 우리와 미국 간에 숨어져 있는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시기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북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로 열렸던 곳이 싱가포르였잖아요. 두 번째가 베트남 하노이였거든요. 자, 이 두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름 중립국으로 자처를 하면서 베트남은 중립국이 아닙니다만 북한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싱가포르는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나서 우리가 개최할게요 이러면서 계속. 이건 무슨 맞아. 의미였냐면 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유치가 됐을 때 얘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어쨌든 조그만 나라지만 발을 이렇게 걸쳐놨다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뻥이 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싱가포르를 끼워줄 이유는 없어요. 왜? 근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정상회담을 저희 나라에서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싱가포르 모델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잊어버리셨나요? 이런 거지. 네, 우리를 잊어버리셨나요? 아, 맞네. 그러면서 맞다. 북한을 싱가포르 모델로 해준다고 네. 했었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희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그 마음이고 계속 잘 되길 바라는데 여기가 실세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오면 좀 잘 좀 말 좀 그렇죠. 해주세요. 싱가포르 잊지 마세요.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아시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아시죠? 이거예요. 다음은 왕치산은 왜 왔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도 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왕치산 부주석이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양국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에 언제든지 방문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직 대통령한테 중국 방문을 요청을 했다. 심상치 않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다. 문재인 그렇지. 대통령이. 예. 본인은 잊혀지고 싶은 사람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면 결국 안 하죠.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다.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좀 편안하게 쉬시겠다는데 그 소원이 히말라야 등산 한번 보내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말 한 것 같아. 나는 잊혀지고 싶다 말을 그 전부터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자꾸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어디 여행 가고 싶다거나 그런 말 해버리면은 약간 이상하잖아. 그래놓고 진짜 다른 데로 외국으로 가서 뭔가 하게 되면 뭔가 욕심이 더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언론에
그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말 들을 수도 저는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잊혀진 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나라가 정말 그런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대통령으로 나오시지 않으실 분이잖아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하고 그렇죠. 안 하려고 싶었고. 하셨죠. 근데 진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살려달라고 진짜 떠민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퇴근하시는 길 보는데 우린 정말 너무 아쉽고 붙잡고 싶지만 이분은 너무 가벼워 보이시는 그렇지. 거예요. 홀가분해. 홀가분해 보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물론 이제 경을 남겨놓고 떠나는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홀바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그거하고 똑같아. 네. 연애할 때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오히려 헤어지고 나면 미련이 없어. 근데 연애할 때 찌질하게 계산하고 막 이런 애들은 아니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질척대. 있을 때 잘하지. 많이 끈적한 걸 당해보셨나 봐요. 나 딱지색이야 그런 애들. 나 같으면 몸안정이 떨어져서 클리어하게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좀- 의외로 남자들이 나한테 많이 질척대. 너무 싫어. 그래? 얼마나 싫어. 시작을 말해야 되는구나. 당연하지. 네, 아무튼 이 와중에 윤석열은 이제 오후에 용산에 들어가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봐 앉아서 하잖아요. 네. 앉아서 이봐. 앉아서 해외 경계하고 있어. 내빈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엄지 손가락 안 붙이지? 빠져가지고. 엄지 손가락 안 붙이고 있어요 지금. 야. 지우도 붙이는데 그러니까요. 할 줄 모르네, 저분. 앉아서 하고 있어. 야 그냥 눈썹을 만지는데 경례라고 해서 사진 찍힌 거 아니냐? 아, 순간 앉아서 경례하는 그럴 수도 싸가지도 그렇지만 순간 캡처. 순간 캡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외빈들을 용산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외빈들이 입구 들어오면서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한국은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허름해, 이거 한 40년 된 건물 같은데 이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나라 망신인 것 같고요. 네, 국회에서 또 4시에 다시 또 연회가 있다네요. 더럽게 연애 좋아해. 그러니까 집무실에 가서 외빈하고 같이 뭐 술 그러니까. 마시는 거겠죠? 집무실에 가서 외빈들을 만나서 초라한 집무실에서, 아니 그럴 바에 차라리 국회에 있는 회의실을 빌리면 되잖아. 굳이 여의도에서 용산을 가요. 용산을 가서 거기에서 37년 된 청사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내빈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국회를 또 와요. 일부러 정체시키려고 도로. 아, 내가 네. 대통령이다. 야, 길 다 막아. 씨. 왔다 갔다 하면서. 열받아 죽으라는 거야, 뭐야. 무슨 스케줄 이따위로 차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왜 전장현 그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네. 지하철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그거 막아가지고 내가 지하철 못 타가지고 우리 부모님 임종 못 지켰다 이런 맞아. 기사 나옵니다. 맞아. 근데 윤석열이 길을 다 막잖아? 아 괜찮아. 길이 잘 뚫려요. 우리 다 계산돼 있습니다. 아, 경찰들이 교통 통제와 소통에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진짜 이미 이거는- 길에서 1시간 30분 겪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 이건 사람들 그냥 미친 경제 거예요. 권리가 장난 진짜. 아니던데. 그래서 여기서 1차를 오후 4시부터 낮술을 한 잔 땡기시고, 오후에는 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오부 여인과 정재계, 여기 이제 진짜죠. 네. 여기에서 이제 2차를 진하게 땡기신다고 합니다. 네. 아 너무 화가 나요. 또. 아, 진짜. 나는 근데 진짜 네. 댓글에 서울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럼 니들 당해봐 이거잖아요. 그렇지. 서울에서 뽑았지. 나는 안 뽑았는데. 진짜. 저는 짜증나. 어제 KBS 갔는데 국회의사당 역에서 항상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네. 오늘 거기 열차가 무정차. 무정차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속으로 야씨 내가 만약에 내일 KBS 온 날이었으면 정말 입에서 욕이 바가지 그쵸. 튀어나왔겠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송작가 TV밖에 없다는 거 전 당산으로 왔어요.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취임은 당했고요. 취임 당했어요. 아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네, 앞으로 감시와 저항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것 전 같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당장
나래를 위한 기도를 해라. 분리가 아니야 극복하라고 나래를 위한 기도를 해. 이 분리 불안 속에서도 얼마나 울고 있겠니 그 개새끼는. 네. 그럼 안 데려왔나 진짜. 나 진짜 짜증나. 오늘은 잘 참아줬나 보지. 분리불안을 예. 개를 학대하고 있네. 걔가 뭔 잘못이다고 왜 걔를 욕해요? 아니 자기가 기른 개를 유기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가 진짜? 방 안에 유기시켜 놨나 보지. 아, 아무튼 취임은 당했고 이제 저항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10만 양병을 통해 가지고 공정언론 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만큼 공정언론 관심위원회요? 그래서 언론 통제를 막 대놓고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방송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감시자가 와갖고 뭔 얘기 하나 캡처하고 나래 보고 개새끼라 그랬다고 개권 모독으로 고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짓거리를 본격화해서 감시를 상시화하겠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 알바로 악플 달러 오셨다가 오늘부터 정규직 대신 우리 출근하신 분들 환영 드리고요. 아니요, 이거 계약직이에요. 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뭐 계약직이죠. 5년 계약이면 장기지야. 요즘 같은 고용 불안 상황. 5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일단 계약은 5년이라고 했겠지. 그랬는데 연장을 안 해주겠지. 업주가 바뀌면. 네. 아무튼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좀 더 열심히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역 환송 방송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KTX 타러 서울역 가시는데 서울역에서 또 환송 인파가 지금 엄청 모여 있죠.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까지 사랑받던 대통령이 있었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러게요. 방송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면 저희가 한번 중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네. 알려주세요.